정부가 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또 재창 문제에 대해서 국론 분열을 이유로 현행대로 합창으로 유지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힘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의 재고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또 양승함 전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5.18 기념식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재창이냐 합창이냐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합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정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수 단체에서는 이제 반발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했듯이 합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재창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네. 결론을 냈다는 건데요. 이제 당장 뭐 이와 관련해서 그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그 새누리당조차도 이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청와대에서 그 지도부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야당에서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해 왔었는데요. 재창 최소한 재창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당의 지금 반응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충분히 강력히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이번 이제 대통령과 그 원내대표단 모임에서 네.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사전 조율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 쪽에서도 제안할 의제들이 좀 청와대 쪽에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고 예. 야당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의제 사실은 임을 향한 행진곡의 재창이냐 합창이냐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요소였던 임을 향한 행진곡이 재창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청와대 회동 끝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법무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글쎄 보수 단체의 반대 때문에 국론 분열을 뭐 걱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협치의 의미를 좀 살리고 앞으로 보다 더 서로 협력 정치를 하려면은 예. 좀 이 문제 정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예, 잠깐만요. 그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올 여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한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6월과 8월 사이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 군사 훈련 림팩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올해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또 세부 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정보 분야의 훈련인데요. 요격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 문제, 합창으로 갈 것이냐, 재창으로 할 것이냐. 일단 그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합창과 재창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합창은요. 그러니까 이 합창단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예.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 따라 부르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고 뭐 그런 경우인 겁니다. 예전의 경우 보면은 이제 그 박승춘 보훈처장이나 아니면 최경환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따라 부르진 않았고 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그 5.18 기념식에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합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권이 있는 거고 재창은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재창도 다 같이 부르는 거지만 본인이 따라 부르고 싫으면은 안 불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 너무 이렇게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마치 정치권에서 이것이 어떤 어떤 이념 갈등의 한 요소가 돼가지고요.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5.18 기념식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다고 하면 뭐 보훈단체나 아니면 이제 보수단체에서는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뭐 하나의 어떤 국론 분열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단체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뭐 좀 설득을 하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자체도 이 결정을 제고해달라고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훈처가 이 합창 입장을 계속 견제해 나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강력하게 재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훈처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서도 잠시 봤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재창으로 이게 진행이 5.18 기념식 행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게 2009년부터 바뀐 건데 이게 이념 논쟁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애국가 재창, 예, 교가 재창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모두가 함께하는 아마 꼭 동의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합창을 할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건데 합창으로 바뀐 것은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보수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것이 혹시라도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뭐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 배경을 보면은 또 이제 뭐 황석의경 씨가 제작한 북한의 영화 거기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들어간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북한이 뭐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할 건 아니죠. 말하자면 북한이 애국가를 영화에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애국가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생각에서는 저는 이거는 보다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철학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성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그런 예.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화의 아마 상징적인 곡은 임을 향한 행진곡인데 이 5.18 기념식 할 때 무슨 특별한 지정곡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기념하는 노래가 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5.18 민주항쟁의 기념을 하기 위한 그런 곡으로서 생각하고 그 5.18 항쟁 민주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보훈처에서는 5.18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불가하다는 예, 그런 그렇죠. 입장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행사에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 그렇습니다. 뭐 예. 이걸 심지어 뭐 논의를 애국가도 뭐 기념곡으로 이제 지정한 바가 없다는 건데요. 예. 뭐 보훈처의 어떤 뭐 그런 설명이 있다면 그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뭐 합창을 그대로 유지한다, 뭐 재창을 못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어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뭐 새누리당에서는 재고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5.18 이제 기념식. 이 기념식에 지금 야권의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제 대거 내일 모레 있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라는 곳은 예. 야권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호남의 어떤 민심을 얻지 않고서 야권 대선 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5.18 이런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호남의 민심을 다독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하는 입장에서 5.18 기념식 참석을 하면서 어떤 호남의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호남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각종 그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최근에 좀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호남에서의 어떤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닦지 않으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이 어제 4.13 총선 이후 한 달 만에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쇄신 카드 야당에서는 4.13 총선에 반영된 민심이 그대로 이번 인적 쇄신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인적 쇄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사폭이 우선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죠. 네. 뭐 하여튼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행정 책임자까지 등장한 행정 전문가죠. 네. 행정 관료 출신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뭐 쇄신적인 그거보다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인적 개편은 아마 4.13 총선에 대한 그것을 마무리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남은 자녀 임기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구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상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아주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관료 스타일인데 과연 지금 마지막 전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 당청 간의 그런 협력 관계를 얼마나 잘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원종 실장의 선임을 놓고 반기문 총장과 연결해서 또 보는 시각도 정치계에서는 또 그런 시각이 또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원종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충북 음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충청 출신들이 상당히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는데 공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이제 아주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만 아주 파격적으로 48살의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대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충청 출신이 정부 여당에서 충청 출신이 상당히 중용되면서 이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대망론과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이원종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잘 모른다. 이름 정도만 알고 지내는 사이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학 구조상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건 또 대통령 최측근에서 또 보좌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랄까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자, 5.18 기념식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자,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문제 때문에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또 청와대 인적 쇄신과 관련한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양승함 전 연세대 정형외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